코로나19 팬데믹 상황과 첨단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차세대 플랫폼인 메타버스가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확장 진보된 VR과 AR 기술이 가상세계와 현실의 장벽을 무너뜨리면서 우리의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요. 완전한 메타버스 세상을 이루기 위해선 통신 속도와 장비의 성능, 보안 강화, 사회제도적 기반 조성 등 풀어야 할 과제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메타버스라는 신산업이 가져다줄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 다가온 초현실 세계에 가상과 현실을 잇는 메타버스 세계에 대해 알아봅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오프라인 만남이 줄어들고 온라인 공간에서의 소통이 자연스러워진 요즘이죠. 현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새 학생은 최근 자주 만나지 못한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 메타버스 공간에서 만나기로 한 건데요. 안녕. 예자이. 빨리 와, 빨리. 같이 가. 지금 맵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중에 뮤지엄이라는 맵에 와서 피에타 조각상이랑 모나리자 그림 같은 거를 보러 가고 있습니다. 새 학생은 박물관에서 만나 유명 작품을 배경으로 기념사진도 찍습니다. 포즈. 하나, 둘, 셋. 귀여워. 메타버스라는 가상 공간에서 우리는 문화를 비롯한 정치, 경제, 사회 분야의 다양한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데요. 옆에 모나리자도 있대. 오, 모나리자. 가자. 오, 들어갈 수 있네. 진짜 모나리자인가 봐. 나를 닮은 3D 아바타 캐릭터는 박물관도 관람하고 쇼핑도 하며 내가 지금 하지 못한 것들을 대신 경험해주죠. 쇼핑을 가볼까? 좋아. 수백만 가지 아이템으로 아바타를 꾸밀 수 있고 다양한 맵에서 전 세계 친구들과 어울릴 수도 있습니다. 너무 귀여워. 라인 곰돌이 됐어. 최근에는 현실 세계에서도 볼 수 있는 다양한 유명 브랜드들이 가상 공간 안에 놀이공간, 팝업 스토어 등을 오픈하고 새로운 맵을 만들어 전 세계 이용자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푸드트럭 갈 사람. 나 배고파. 가서 라면 먹어야지. 나는 뭐 먹지? 도넛밖에 없나? 많이 먹는데. 잠깐만. 새 학생은 한강공원을 누비며 수다도 떨고요. 맛있는 음식을 먹고 공연도 보며 새로운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메타버스 자체가 가상 세계인데 한국의 유명 관광지나 랜드마크가 실제와 비슷하게 구현이 되어 있다는 점에서 기술이 정말 많이 발전했구나라고 느낄 수 있었고, 쇼핑도 가고 사진도 찍고 하는 게 실제 상황이랑 다를 바 없어서 신기했고 또 재밌게 했던 것 같아요. 우리 마지막으로 캠핑 가자. 오, 불멍 때리고 캠핑? 싶어. 나 앉았어. 여기 따뜻하고 좋다. 오, 분위기 있어. 풀벌레 소리도 들리는데. 차박이나 이런 캠핑장이 정말 인스타 감성? 약간 되게 감성적으로 잘 꾸며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차 뒤 트렁크에 누워가지고 사진도 찍고 기타도 있어서 기타도 치고 이랬는데 좋았어요. 중고등학생들이 많이 한다고 들었는데 저도 해보니까 되게 재밌었고, 실제 저는 좀 낯을 가리는 편인데 메타버스에서는 제 얼굴도 보여주지 않고 그냥 가상의 인물로 다른 사람들과 만날 수 있어서 좀 더 소통을 쉽게 하고 되게 적극적으로 다가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메타버스 내에서 다양한 경제 활동도 가능합니다. 아바타의 의상과 가방을 직접 만들어 판매하거나 공간을 꾸며주며 수익을 창출하기도 합니다.
저는 메타버스 안에서 아바타가 입고 있는 옷이라든지 뭐 신발, 액세서리, 그리고 또 그걸 넘어서 뭐 날개 등등 렌즈도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아바타가 장착할 수 있는 아이템을 만드는 그런 아이템 크리에이터고, 지금은 이제 메타버스를 기반으로 한 스타트업을 또 설립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라는 가상 공간 안에서는 누구나 자신만의 콘텐츠, 내가 원하는 세상을 그리고 꾸밀 수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똑같이 아바타도 옷을 입고 친구들을 사귀고 뭔가 좀 사회적인 활동을 한다는 거, 그런 것도 되게 비슷하고, 또 이제는 또 경제적인 활동도 하니까 다 비슷한데 뭔가 현실에서는 제약이 조금 있잖아. 시간이라든지 공간이라든지 그런 제약이 있는데 그게 없다는 점, 그게 좀 가장 큰 차이점인 것 같아요. 메타버스는 누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새로운 기회의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다들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 다 원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메타버스에서도 현실에서는 조금 힘들었고 뭔가 제약이 많아서 도전하지 못했고 그랬던 거를 이제 메타버스에서는 자유롭게 좀 펼칠 수 있는 사례가 많아질 거라고 봅니다. 무한한 가능성의 공간인 메타버스. 가상세계와 같은 개념으로 쓰이고 초월을 뜻하는 그리스어 메타와 세상을 뜻하는 유니버스의 합성어죠. 아바타로 구현된 개개인이 가상세계에서 만나 서로 소통하고 놀거나 업무를 보는 모든 활동이 메타버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즉, 메타버스는 특정한 기술을 말하는 게 아니라 변화된 트렌드를 뜻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메타버스라는 이 단어의 어원은 소설에서 비롯되었습니다. 1992년 닐 스티븐슨의 소설 스노우 크래시라는 소설에서 이 메타버스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데요. 이 소설 속에 등장하는 주인공이 피자 가게의 배달부였어요. 네, 근데 이제 너무 현실 세계에서는 되게 이제 힘들게 궁핍하게 살고 있는데, 내가 개발한 프로그램 속에서는 정말로 멋있는 집도 짓고 내가 그 안에서 여가 생활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또 다른 세상에서 나는 정말로 화려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등장하는 이 또 다른 세상에 대한 개념을 이 작가가 메타버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단어가 유래가 되었고요. 코로나19를 피해 비대면으로 메타버스 공간에서 소통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며 주목받고 있죠. 여기에 발전한 미디어 기술 덕분에 생동감이 더해져 더욱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환경적 요인과 기술적 요인이 시너지를 일으켜 메타버스 혁명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데요. 가상현실, 이제 버추얼 리얼리티라고 하는 기술, 그리고 또 유사한 증강현실, 어규멘티드 리얼리티라고 하는 기술이 있습니다. 이 가상 증강현실 기술은 주로 군사 기술이나 과학 기술 용도로 사용이 되었어요. 예를 들면 여러 국가들 간의 전쟁을 하는데 시뮬레이션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좀 더 실감나게 정교화된 어떤 그 설계를 위해서 이 VR을 끼고 작업자들이 들어가서 그 속에서 전쟁 상황을 연출하는 거죠. 최근 들어서 이 VR, AR, 가상현실, 증강현실 기술이 급진전합니다. 그래픽의 퀄리티도 상당히 증가함으로써 우리가 일반인들이 좀 더 손쉽게 이용하고 또 다양한 분야에서 이런 VR과 AR의 경험을 할 수 있는 이 기술적 진화 과정에서 바로 메타버스와 어떤 맞닿은 발전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죠. 메타버스가 만들어낸 세상 속에서 우리는 무엇이든 할 수 있고 무엇이든 될 수 있으며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꿈꿔왔던 모든 것을 해낼 수 있죠. PC 시대에서 스마트폰으로 넘어왔을 때 가장 많은 서비스들이 원했던 또는 표현하고자 했던 슬로건이 언제 어디서나예요. 스마트폰을 통해서 언제 어디서나 쇼핑을 하고, 언제 어디서나 뭐 영화를 보고, 언제 어디서나 검색을 하고, 언제 어디서나 톡을 나누고, 이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 다음 단계가 메타버스라고 보거든요. 그럼 메타버스는 뭐가 더 됐냐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함께라고 봐요. 이게 바로 메타버스에서 이게 원하던 가치랑 맞게 되고, 그래서 굉장히 작년에 빠르게 다가온 게 함께 할 수 있다는 점이 메타버스가 스마트폰 세대와 굉장히 다른 점입니다. 메타버스와 함께 큰 관심을 받은 새로운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NFT인데요. Non-Fungible Token. 단어를 그대로 풀이하면 대체 불가능한 토큰을 뜻합니다.
블록체인 암호화 기술을 활용해 디지털 자산의 소유권을 부여하는 일종의 증표인데요. 이 대체 불가능한 토큰 NFT는 기본적으로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것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쉽게 말씀드리면은 정보를 블록으로 분산 저장을 해가지고요. 여러 다수의 블록이 이 정보가 맞다라고 확인해 줄 때만 이 정보가 정확한 정보다라는 것이 인증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NFT라는 것을 이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이 가상 자산, 그러니까 즉 아까 말씀드린 유명한 화가의 그림 컨텐츠, 그다음에 유명한 가구 브랜드의 쇼파라는 컨텐츠를 그 관련된 정보를 이 블록에다가 담아서 이 정보가 정확한지 아닌지를 판별해줘서 이 사람이 이 자산의 주인이다라는 것을 인증해주는 기술이죠. 잭 도시라는 SNS 공동 창업자가 2006년에 올린 글 한 줄이 경매에 나와 290만 달러에 낙찰됐고, 닉네임 비플로 활동하는 작가가 그린 디지털 콘텐츠 작품은 6,934만 달러에 팔리며 화제를 모았습니다. 어떤 스포츠 선수의 어떤 그 액션을 가지고 어떤 모션을 가지고 NFT를 만든다든지 100% 뭐 작품만은 아니라 어떤 자기가 계속 평생 소유하고 싶은 어떤 장면이라든지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지식에 대해서 어떤 발견한 것이라든지 그 평생 어떤 남기고 싶은 순간을 일단 NFT로 발행하기도 합니다. NFT 작품의 특징은 일단은 블록체인상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유변조가 이제 불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블록체인에서 보면 누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갔다, 작품이 누구한테 언제 갔다라는 게 명확합니다. 그래서 그 거래에 대한 투명성이 이제 확보가 된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다. NFT는 메타버스에서도 당연히 크게 활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실 세계와는 다른 가상 공간이지만 사람이 모여 있기 때문에 경제 활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경제 활동이 투명하고 안전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선 위조와 변조가 불가능한 NFT가 필수라는 거죠. 메타버스랑 그 실생활을 자연스럽게 넘나들면서 그 안에서 유통되는 이제 경제 활동이 이제 NFT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 블록체인상에서 이제 재화가 안전하게 이동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메타버스상뿐만 아니라 실생활에서도 모든 것에 소유권을 부여할 수 있는 모든 것에 부여가 되고 심지어 메타버스 안에서도 소유권을 부여해서 그것에 대해서 경제 활동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 세계와 메타버스에서 모두 다 NFT가 잘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최근 NFT 시장은 지식 재산 영역으로 빠르게 확장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작품이 NFT로 거래될 때마다 처음 제작자에게 수수료가 가도록 설정할 수 있어 원작자의 수익 창출도 더 쉬워지기 때문인데요. 예술 창작 활동 같은 경우에도 메타버스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많이 좀 변화를 이끄는 그런 분들이 있으세요. VR 헤드셋이라든지 XR 헤드셋을 통해가지고 그림을 그리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조각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경험을 하게 되면은 버튼 누르고 마우스 클릭하고 이런 작업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가 화실이나 아뜰리에에서 작업을 하는 것처럼 내 손과 이런 손가락을 이용해가지고 조각과 그리고 회화 같은 것들을 할 수 있는 이런 변화도 좀 기대가 되고 있고요. 초현실적인 풍경화 작업을 기반으로 탄탄한 작품 활동을 이어온 김남표 작가. 기존의 미적 개념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새로운 시도와 도전을 해왔는데요. 얼마 전에는 VR 기술을 도입해 NFT 작품 작업을 시도했습니다. 지금 NFT와 관련된 그런 소식과 이야기들은 수년 전부터 일어났었고 아무래도 예술가들의 입장에서는 호기심과 그런 변화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건 지극히 당연한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목적이 다를 수는 있지만 뭐 투자나 아니면 경제적 논리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시대에 대한 변화, 그 변화 가운데는 의식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예술가로서는 그것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대상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김남표 작가는 평면 작품에서도 초현실적인 정서를 환기시키는 화면 구성과 생생한 표현 능력을 꾸준하게 발전시켜 왔는데요.
이 NFT 작품은 VR 페인팅 도구인 틸트 브러쉬를 이용해 작업한 것입니다. VR 작업은 워낙 무한대 공간이기 때문에 제가 한 작품들을 한 곳에 이렇게 차곡차곡 구조화시킬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모아서. 그러면 하나의 랜드가 될 수도 있고 하나의 아일랜드가 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예술가들의 진정성 있는 작품들이 나왔었을 때 NFT라는 제도나 그런 새로운 물결도 긍정적으로 흘러갈 수가 있는 것인데 이것이 우열이 섞여지는 사행성이라든가 투자로만 보는 형태로 간다고 하면 지속 가능한 힘은 떨어질 거라고 봐요. 아마 지금 우려한 눈빛도 우려한 시선도 아마 그런 측면이 있을 거라고 봐요. 중요한 거는 미술 전문가들이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 그것이 중요한 숙제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작가는 메타버스와 NFT가 예술가들에게 새로운 기회의 장이 되어줄 거라 기대합니다. 메타버스뿐만 아니라 현실 세계에서도 NFT 기술의 활용 가능성과 분야는 정말 무궁무진하다고 봅니다. 우선적으로 규제의 명확성이 담보가 돼서 전 산업에 걸쳐서 전향적으로 이 혁신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나 관련 업계에서는 NFT 기술의 안정성을 더 확보하고 좀 더 쉽게 기술이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Z세대 사이에서는 소셜미디어가 메타버스로 넘어가는 추세입니다. 많은 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메타버스 플랫폼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데요. 지난 10년간 AR과 VR 기술 플랫폼을 개발하며 관련 기술력을 쌓아온 이동통신업체도 그동안의 기술력을 한데 모아 메타버스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이 프렌드 서비스는 메타버스 공간에서 최대 131명까지 모일 수 있어요. 그리고 자료를 공유하거나 자료라는 것은 뭐 파일이 될 수도 있고요. 미디어가 될 수도 있습니다. 131명이 온라인 공간에서 모여서 무언가를 같이 보거나 같이 이야기를 나누거나 음성과 또 채팅과 또 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 그걸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메타버스 플랫폼은 대규모 모임과 강의에 초점을 맞추고 전반적으로 사용자의 경험을 높이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타버스의 키워드가 자유로라고도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자유롭다는 부분이 시간과 공간의 자유도 있지만 그런 어떤 현실의 제약, 나의 제약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본인이 그냥 스스로 원하는 대로 어떤 공간에도 가고 다른 내가 돼서 활동할 수 있는 게 일상에서 가장 큰 변화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메타버스가 MZ세대를 등에 업고 급성장을 했다면 가상 공간을 실제 업무용으로 활용하는 사례도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런 우리 업무 방식 측면에서 재택근무라든지 원격근무가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다 보니까 기업들이 좀 이제 우려하는 상황들이 생겼어요. 뭐냐면은 회의 때라든지 뭔가 소통할 때 얼굴을 마주하고 좀 인간적인 그런 어떤 관계들, 유대 관계들을 형성하는 것이 상당히 또 기업의 긍정적인 요소였는데 재택근무를 다 해버리니까 얼굴을 마주할 일이 부족하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1년, 2년 장기화되다 보니까 직원들이 소속감이라든지 유대감이라든지 팀워크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것을 메타버스 가상 공간을 이용해 보자라는 거죠. 각 기업과 교육기관에서 메타버스에 큰 관심을 보이는 이유는 전화나 채팅, 화상으로 소통하는 것보다 아바타가 들어와 같은 공간에서 대화하는 것이 상호 유대감을 높이고 업무 효율을 향상시키는 데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개최자와 참석자의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줄여준다는 큰 장점이 있죠. 기본적으로 뭐 교육에 필요한 동물이라든지 아니면 뭐 행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 수가 있고요. 그런 것들을 3D로 구현해서 조금 교육에 더 적합하고 잘 구현될 수 있도록 저희가 만들고 있습니다. 국내의 한 메타버스 플랫폼 기업. 이곳은 최근 전 세계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한 플랫폼 진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인터넷 환경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는데요. 이곳은 교육과 회의, 학술 모임 등 기관의 목적에 맞게 실제적인 업무가 메타버스 공간 안에서 운영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실생활에서 이수해야 되는 교육 과정을 저희 메타버스 플랫폼 내에서 완벽하게 소화할 수 있고, 그다음에 선생님들은 그 학습을 지금까지 활용해오던 그 어떤 툴보다도 더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모든 기능들을 가진 이런 교육용 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들도 코로나 이후에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그동안 진행되어 오지 못하던 마케팅 활동들을 이런 가상세계, 가상의 메타버스 공간 내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에는 약 150여 명의 참여자가 비대면 방식으로 참석한 국제 행사도 무사히 치러냈는데요. 다음에 이제 방 만들기 들어가 보시면 방 만들기에서 강의실, 회의실, 영화관, 컨퍼런스, 대회의실까지 5가지 종류 방이 만들 수가 있고요. 일단 제일 많이 사용하시는 거는 회의실 기능을 많이 사용을 하세요. 그래서 자료 공유 같은 것도 바로바로 하실 수 있고요. PDF로 주로 자료를 많이 활용을 하시는데 팀 회의를 하실 때 많이 사용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대단위로 이벤트를 하실 때에는 200명까지 수용이 가능한 컨퍼런스 룸으로 행사를 진행을 하시고요. 사회자 자리 같은 것도 이쪽에 따로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사회자 자리로 가면 조금 더 화면을 보면서 이제 입장하신 분들을 향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위치로 조정이 되고요. 앞쪽에 보시면은 이제 단상에 나와서 대표적으로 말씀하실 수 있는 발표자분들을 설정해서 앞쪽에 모실 수도 있어요. VR과 블록체인 등 기반 기술을 모두 접목해 보다 완성도 있는 메타버스 세상을 제공하기 위해 연구 개발에도 지속적으로 힘쓰고 있는데요. 경험의 블록 단위를 조금씩 확장해 참여자의 개성을 더욱 부각시킬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런 VR 디바이스 같은 경우에는 보다 현실감이 있어서 그 메타버스 안에 들어와 있는 것들처럼 실제로 이런 것들을 많이 생동감 있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올해? 메타버스 플랫폼은 다양한 디바이스에서 사용이 가능하죠. 휴대폰을 이용하면 언제 어디서나 참여 가능하고 PC에서는 고화질로 가상 공간을 만날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개발팀에서 새로운 빌드들이 나올 때마다 저희가 요청했던 그 기능들이 새롭게 반영 잘 되어 있는지, 아니면 기존의 버전에서 가지고 있었던 약간의 오류들 같은 것들이 잘 수정이 되었는지 저희가 다 확인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고객들이 사용하는 시나리오를 저희가 하나하나씩 다 밟아가면서 고객들이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을지 공간별로, 시나리오별로 체크하는 중입니다. 직원들끼리도 메타버스를 이용해 회의하며 오류를 수정해 나가기도 하는데요. 오늘 아젠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제가 자료를 하나 찾아볼게요. 네. 얼굴을 마주해야 하는 화상회의와는 또 다른 매력과 장점이 있습니다. 이 첫 번째 논문 포스터를 보면은 우선은 중국어로 내용이 너무 빽빽하게 컴팩트하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게 과연 공간에서 구현이 될 때 이 컴팩트한 내용 자체가 줌인 줌아웃 기능이 과연 구현이 될 수 있는지, 이벤트 전날까지 그게 가능한지 한번 개발팀이 얘기를 해보고. 이거 다 보여야 되는 거죠. 그렇죠. 동그라미 친 거 보면은 메타버스 공간에서는 자료도 공유하고 체크할 수 있어 사무실에서 마주 앉아 회의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제가 집이 용산인데 용산에서 실제 오피스가 위치해 있는 판교까지 오기에 1시간 반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준비 시간을 단축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미팅에 들어가서 아젠다에 대해서 의논할 수 있는 점이 우선 좋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실제 미팅에 참여한 사람들은 사실 이너렉트 할 때 굉장히 좀 수줍어요. 그래서 제가 뭔가에 대해서 자유롭게 의견을 반영하고 싶을 때, 사람들의 코멘트를 듣고 싶을 때 자기의 그 페르소나가 아바타에 있게 되면은 조금 더 코멘트에 대해서 좀 쉽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의견을. 캐릭터들이 이제 다 움직이고 고개 가는 방향에 따라서 다 화면을 본다든지 캐릭터가 좀 실감나게 움직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바로 옆에서 같이 회의하는 것 같은 기분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재택근무를 하는 직장인이 2년 만에 12배나 급증했고 팬데믹 이후에도 재택근무가 일반적인 업무 형태로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일부 메타버스에 대한 비관론자들이 이 메타버스가 코로나 팬데믹이 지나면 사라지는 하나의 트렌드 아니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겠느냐라고 비판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미 저희가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기존과는 다른 생활 방식으로 이미 생활을 해봤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학생들은 컴퓨터를 통해서 원격으로 교육을 받고요. 그 다음에 많은 회사의 직원들이 원격으로 근무를 하고, 그 다음에 Unified Communication Tool이라는 UC 툴을 이용해서 회사 직원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근무를 해오면서 이렇게 원격으로 리모트로 일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구나, 또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더 편하다라는 것을 이미 깨우치고 있습니다. 비대면 엑스포, 박람회 등 기존의 오프라인에서 열렸던 마이스 산업을 메타버스로 가지고 와 가상 공간에서 기업의 제품을 홍보하고 구매와 계약까지 할 수 있는 플랫폼 기업인데요. 저희는 언리얼 엔진이라는 이제 엔진을 통해서 조금 더 높은 사양의 그래픽이라든지 이제 사용 환경을 구현하고 있어요. 지금 보시는 화면이 저희 행사 목록입니다. 이렇게 관람자가 원하는 행사장을 클릭해서 입장하게 되면 먼저 캐릭터를 선택하게 됩니다. 나를 대체할 수 있는 아바타를 이제 가상 환경에서 구현해내는 그런 기술입니다. 이제 비즈니스 캐릭터를 구현하고 있고요. 얼굴, 그리고 헤어, 의상, 기타 액세서리 같은 것들이 저희는 비즈니스 툴로서의 활용을 제1의 목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비즈니스 의상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입장을 하면 이제 이 환경 안에서는 저 캐릭터가 저를 대신해서 이제 행사장을 관람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오프라인에서 구현하는 것들보다 조금 더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은 언어의 제약이 조금 덜 하다라는 부분이에요. 제가 지금 영어로 이제 이렇게 작성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영어 번역이 되게 됩니다. 이게 영어뿐만이 아니라 뭐 스페인어, 프랑스어, 중국어, 일본어 같은 기본적인 언어들은 자동적으로 이제 번역이 돼서 보여질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온라인을 통해 전시 개최 또는 참여 신청을 한 후 언제 어디서든 메타버스 공간에 접속해 다양한 전시를 만나볼 수 있는데요. 무엇보다 온 오프라인을 연결시켜주는 라이브 스트리밍이 가능해 리얼타임으로 생동감 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등록 정보를 활용해 3D 공간에서 명함을 교환할 수 있고 대형 스크린을 통해 새로운 기술과 비즈니스 정보를 라이브로 관람할 수도 있습니다. 사용자가 직접 공간의 이미지나 영상을 쉽게 탑재하고 변경할 수 있어 편리한데요. 강연이 진행될 땐 음향을 실제와 비슷하게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 플랫폼의 가장 큰 장점은 기존 오프라인 비즈니스와는 다르게 한계가 없다라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네트워크만 가능하다고 하면 초공간, 초연결, 초지연을 볼 수 있는 거,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특히 또 저희는 이제 언어적인 제약도 많이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다양한 언어를 지원함으로써 태생적인 한계를 좀 극복할 수 있는 비즈니스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이 메타버스 플랫폼의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관광산업이 큰 타격을 받았죠. 이제 메타버스는 관광과 엔터 분야까지 확산돼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관광은 첨단 기술과 융합해 새로운 형태로 진화할 거라 예상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이미 엔터테인먼트 시장은 메타버스를 신성장 동력으로 삼고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업계는 메타버스 플랫폼을 직접 개발하거나 협업해 관련 상품을 내놓고 대중과의 소통을 이어가고 있죠. XR 분야에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자 개발자 출신들이 모여 창업한 개발사인데요. 기기의 제약 없이 다양한 플랫폼에서 구동되는 크로스 플랫폼 특허 기술이 적용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셜 VR 엔터테인먼트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게임 개발 출신들이 모여서 VR이나 AR 같은 최첨단 실감형 기술들을 사용해
메타버스를 가장 잘 구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 개발하고 실제로 서비스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사입니다. 크게 PC든 모바일이든 VR이든 가리지 않고 다양한 디바이스를 통해 가상의 온라인 세계에 접속하고 그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상호 교류하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행을 테마로 누구나 꿈꾸지만 금전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자기 마음껏 누리지 못하는 그 여행의 즐거움을 메타버스 안에서 자유롭게 누릴 수 있도록 제공해드리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사람들과의 교류나 쇼핑이라던가 하는 부분에서 현실과 연계된 메리트를 누리실 수 있도록 서비스하는 것이 저희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서울을 시작으로 대한민국 주요 도시와 관광지를 다양하게 메타버스 안에 구현하고 가상세계 이용자들과 현실세계 이용자들이 상호작용하면서 여러 관광 자원과 상품들을 소비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실제 명동에서 플레이하는 이제 유저와 게임상에서 이제 VR 게임상에서 진행하는 사람이 실제로 만나기 위해서는 이제 그 GPS 시스템을 이용해서 실제 명동에 있는 사람의 데이터를 이제 게임상에 심어줘야 하거든요. 네, 그런 이제 AR과 VR을 이제 혼합한 이제 GPS 시스템까지 같이 겸한 이제 멀티 플랫폼 이제 VR 게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양한 문화적 요소들을 소재로 한 체험과 미니게임들을 배치하고 온라인 쇼핑몰까지 접목한 종합적인 프로세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명동에 직접 가지 않고서도 명동을 이제 직접 구경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명동에 있는 사람과 그리고 이제 게임상에 있는 집에서 이제 플레이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이제 서로 만나가지고 인터랙션도 할 수 있고 대화도 할 수 있고 뭐 이제 점점 이제 커지면은 명동에 있는 뭐 상점이나 여러 가지 시스템들을 구현해서 게임상에서도 뭐 명동에 있는 옷가게라든지 뭐 화장품 가게를 직접 방문해서 물건을 구매한다든지 여러 가지 시스템을 이제 구현하려고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에서 디지털 트윈 기술은 빼놓을 수 없는 키워드입니다. 디지털 트윈이란 현실 세계의 사물, 공간, 건물 등의 정보를 디지털 정보로 구현하는 기술인데요. 세계 최대 전자기업이 주창한 개념으로 디지털 기술을 통해 현실 상황을 미리 시뮬레이션해 결과를 예측하는 기법입니다. 가상의 모델과 현실이 통신 기술로 연동돼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게 디지털 트윈의 핵심이죠. 가상현실 기술을 이용하면 우선순위가 높은 정보를 홀로그래픽으로 띄워 정보 중요도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 메타버스는 현실을 디지털로 가져오는 디지털 트윈 발전을 빠르게 촉진했습니다. 가상현실과 홀로그램을 융합한 홀로 MR과 메타버스로 다양한 신기술을 선보이며 주목받고 있는 메타버스 솔루션 기업. 전시, 행사, 엔터 등 다양한 형태의 메타버스 플랫폼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홀로 MR 서비스는 VR 기기를 착용하지 않아도 가상현실을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고글을 착용한 사람은 물론 고글을 착용하지 않은 사람도 가상현실을 볼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는 거죠. 기존에는 사람들이 공간적인 정보를 빠르게 인식을 하지 못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곳에서 어떻게 이동했으면 좋겠어를 왼쪽 가서 오른쪽 가서 다시 왼쪽 가라고 얘기를 하면 비주얼적으로 파악을 못 하잖아요. 홀로그램으로 보여주면 저만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함께 홀로그램적인 요소를 통해서 현 상황을 인식하고 현 상황에서 가장 합리적인 요소를 함께 찾아갈 수 있는 활용도가 높은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도깨비를 활용해 진행된 홀로 MR 콘텐츠 공연. 전통문화 IP 콘텐츠를 활용해 VR 헤드셋을 쓰고 진행된 도깨비의 놀이에 기기를 쓰지 않은 사람들도 퍼포먼스에 참여할 수 있었던 신개념 전통 콘텐츠 쇼입니다. 이후에 저희가 했던 것이
백범김구 홀로그램 토크 콘서트였는데요. 사실 정치적으로 항상 어렵고 힘들고 뭔가 고민이 항상 뉴스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그때마다 백범김구 선생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해보고 한번 그분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백범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70년 뒤에 우리 후손인 여러분들을 보게 되니 참으로 감회가 새롭습니다. 이 사실 2019년에 임시정부 수립 및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백범 김구 선생님을 홀로의 말로 복원해 토크 콘서트를 열었었는데요. 무대 뒤 배우의 움직임을 모션 캡처하고 음성을 녹음해서 관객과 대화를 형식으로 진행됐습니다. 관객들과 쌍방향 소통하고 질의응답을 주고받으며 김구 선생과 대화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도착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이봉창이 될 수도 윤봉일이 될 수도 그리고 이 김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백범김구 홀로그램 토크 콘서트를 열어서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고 홀로 MR을 통해서 디지털 휴먼으로 복원되신 백범김구 선생님을 만나고 함께 소통하고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으로 개발된 버추얼 휴먼이 우리 생활 속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엔터테인먼트 업계로 확산돼 AI 전문 개발 기업은 물론 대표 엔터테인먼트 기업들까지 가세해 AI 유튜버, 아이돌, 모델 등을 속속 선보이며 메타버스 시대를 가속화하고 있죠.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메타버스 시장.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메타버스 공간에서도 여러 가지 사기, 범죄 또는 이제 개인정보 침해라든지 또는 다양한 디지털 성범죄, 다양한 문제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문제들을 소프트웨어 개발자나 창작자들 그리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다 같이 어떤 우리 사회적 건전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어떤 윤리 규범, 사회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규범들을 만들고 인정하고 그걸 같이 참여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우리 사회가 충분히 건전한 공간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자정작용이 있지 않을까. 또 정부도 이제 그런 사회가 자정작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어떤 기술적인 방안이라든지 또는 이런 민간 스스로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메타버스 세상은 기술적인 부분이 뒷받침되어야 완성될 수 있습니다. 통신 속도, 장비의 성능, 보안 강화, 사회 제도적 기반 조성 등이 메타버스 탑승의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이런 XR, 360도 영상이라든지 입체 영상이라든지 이런 영상들은 기존의 영상들보다 일단 용량이 엄청나게 크고 그다음에 밴드위스도 많이 차지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래픽 처리 능력 자체도 아주 높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수백만 원짜리 그래픽 카드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그런 그래픽 카드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안으로 나오고 있는 게 스트리밍 VR 같은 그런 기술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서버에서 아주 고품질의 그래픽을 렌더링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6G나 5G 같은 고속망을 통해 가지고 우리 헤드셋으로 바로 가지고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통신망이 더 실감나는 컨텐츠를 즐길 수 있게 하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6G까지 우리가 통신망이 잘 이렇게 확보가 된다 그러면은 각자가 다 컴퓨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 없이 진짜 단말기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다양한 메타버스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수준까지 가게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우리의 생활 방식을 총체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우리는 혁명이라 말합니다. 인터넷 혁명과 모바일 혁명이 그랬듯 메타버스 혁명이 시작되고 있죠. 상상하면 현실이 된다. 지금까지 상상은 한낱 SF 영화에서 나오는 사람들의 콘텐츠로만 치부되어 왔지만 저희는 상상이 꿈이 현실이 되는 것을 함께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가 인정한 IT 강국입니다. 특히 5G 기술은 세계를 압도하죠.
우리나라가 메타버스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큰 키를 손에 쥐고 있다는 건데요. 다음 시간에는 초현실주의, 메타버스 세상을 완성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술 중 하나인 5G와 관련된 모든 것을 알아봅니다.